자, 학생부 종합전형 내년 입시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한 대학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 최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들을 위해서 2025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내년 입시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모집 인원의 소폭 감소.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증가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변화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와 같은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하여 새롭게 발표한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로 개편되었고요. 작년 입시부터 올해 입시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새 전형으로 변경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각 대학마다 평가 방법, 요소, 또한 평가 비율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한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입학처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로 선택 과목 선택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자, 2021년도 서울대를 비롯해서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많은 대학들이 모집 단위별로 이수 권장 과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지만 미적분과 학력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발표했고요. 1, 2학년 때 과목 선택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A를 받도록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5학년도 수시 종합 전형 서울 주요 대학의 모집 정원 변화를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795명에서 올해 830명, 내년에 833명으로 아주 약간 증가하고요. 경희대학교 997명에서 올해 984명, 내년에 960명으로 약간 감소합니다. 고려대학교 변화가 굉장히 큰데요. 올해 1563명에서 내년 1299명으로 대폭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고려대학교가 내년에 논술 전형이 신설됩니다. 종합전형에 줄어든 이 모집 인원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요.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551명, 560명에서 546명으로 올해보다 내년 약간 감소합니다. 다음 세종대학교 664명에서 762명, 내년에 737명으로 약간 감소하고요. 연세대학교 727명에서 732명, 787명으로 내년에 약간 증가합니다. 한양대학교 변동이 큰데요. 2023학년도 840명에서 올해 854명, 내년에 919명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 이유는 한양대학교가 논술 인원이 대폭 감소하고 그 감소된 논술 인원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의 모집 정원 전체를 비교해 보니 2023학년도에 12,281명에서 올해 12,296명, 내년에 12,205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전형 모집 인원에 각 대학마다 변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계열 학종 모집 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변경된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각 대학 입학처에서 확인하셔야겠고요. 이 변화 요소는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 폐지, 학생부 반영 항목 축소 등으로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두 대학 내년에 변경이 좀 심합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 신설로 학생부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감소하고요. 한양대는 반대로 논술 인원 축소로 학생부 종합 인원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내년에 입시를 치를 예비 고3, 현재 고2 학생들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4가지로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 역전할 찬스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대입은 마라톤이죠. 지금부터 남은 스퍼트를 최대로 올려서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3학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이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끝난 이후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이 약점을 채울 수 있도록 겨울방학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고요. 또한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위주가 되다 보니 교과 추천 전형에서도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학교들 꽤 많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탐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본인의 비교과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본인의 약점을 잘 채워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나와 찰떡인 전형은 어떤 전형일지를 잘 파악하셔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수시를 6장씩이나 쓰다 보니 6장 중에 뭐 하나는 되지 않을까요?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육광탈이라고 하죠. 육광탈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최저를 교과를 쓴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고 종합을 쓴 친구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지 못해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6장에서 반드시 된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시까지 철저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잘 파악하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이해한다면 준비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평가하는 항목들을 확인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3가지 요소로 바뀌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공동체 영역 등으로 많이 평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학에 따라 이 요소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또한 효용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특정 항목이 한 평가 요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 요소와의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지 확인을 하셔서 대학이 선발하고 싶은 그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생기부를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앞두고는 이 겨울방학 동안 본인이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고 또 빈 공간을 채워 나가고 본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지 잘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또 반드시 실천하셔야겠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아름답지만 꿈을 실천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내년 2025학년도 대입에서 행복을 거머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5학년도 교과 추천 전형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빈치 입시연구소의 최태영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